70살 넘어서도 계속 복용하던 약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동대문 수선 골목은 아침 일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늘어선 작은 가게들 중 가장 구석진 곳,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최수선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을 열면 재봉틀의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빠른 박자. 그 박자는 마치 이곳의 숨소리 같습니다. 최은하는 올해 70살입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반백년을 보낸 손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흰머리가 성근 머리를 묶은 머리끈이 자주 흘러내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대충 쓸어 올립니다. 안경은 목 주변에 걸려 있다가 필요할 때만 꺼냅니다. 가는 손가락들은 굳은 살로 패여 있고 손톱 아래엔 항상 검은 실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손들이 그녀의 전부입니다. 이번엔 팬츠 밑단입니다. 다리 길이가 85cm예요. 손님이 옷을 펼치며 말합니다. 최은하는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옷을 살펴봅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해짐새를 따릅니다. 근사한 길이를 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져서 압니다. 70년을 바느질해온 손이 기억하는 촉감입니다. 그 손이 지금까지 절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쯤 오세요. 대답은 언제나 간결합니다. 최은하의 말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바늘이 끝없이 오갑니다. 손님들은 그 손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골목에서 그녀는 작은 전설입니다. 손님의 체형을 단 한 번 본 후 치수를 기억해냅니다. 4, 5년을 만나지 않은 손님이 돌아와도 그때 그분 하며 맞춥니다. 취향도 합니다. 어떤 길이를 원할지, 어떤 각도로 마무리할지. 손님들은 이 여자를 찾기 위해 멀리서 옵니다. 최 사장님은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20년을 다니던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만났는데 목소리는 낯익은데 이름이 치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최은하는 그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엔 어느 정도로 해드렸나요? 손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후로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틀 전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장 바지 수선을 마친 후 손님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길이가 맞지 않는다고요. 최은하는 자신이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바지는 자기 손에서 나온 것이 맞았습니다. 왜 이게 안 되지요? 혼잣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내 손은 아직 멀쩡한데. 손가락들을 펴봤습니다. 굳은 살들이 그대로였습니다. 바늘을 꿰을 때의 그 정밀함도 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손은 분명히 손입니다. 그런데 왜? 작업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입니다. 오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모두 자기 길을 갑니다. 최은하는 창틀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일도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바느질할 옷들이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또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손이 여전히 믿을 만한 것인지 최은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손끝에서 버티던 인생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은하는 약국에 가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고혈압 약은 한 달에 한 번 처방받아 먹고 당뇨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 마셔온 약들이니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수면제를 추가로 받았고 손목 통증 때문에 진통제도 더했습니다. 약장 서랍에 약통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최은하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 문을 밀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작은 약국입니다. 약사 한지우는 3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동네 약국이라 얼굴은 낯설지 않았지만 크게 말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지훈이 약을 세운 후 물었습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뭔가 미심쩍은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걸 묻지요? 최은하의 목소리가 고닫습니다. 약을 보니까요. 고혈압, 당뇨약에 수면제, 진통제까지. 이 조합이면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 나이 되면 더 민감해질 수 있고요. 약사는 말을 잇지 않고 약을 정렬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최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답이 차가웠습니다. 그럼 뭔가 불편하신 게 있으신 건가 봐요. 없습니다. 최은하는 약을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손에 들린 약봉지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판단했다는 느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나 약국 같은 곳에서 화요일 정장 바지가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화난 표정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옷을 내팽개쳤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틀 전에도 이 바지 수선했는데 또 틀렸어요? 최은하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바지 길이를 재봤습니다. 정말 틀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작업이 맞았습니다. 원단의 땀 자국, 박음질의 방향, 모두 자신의 손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어요. 이게 돈 문제예요?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온 건데 꼭 사장님이 못한 건 줄 알고 앞뒤로 수고를 했어요. 앞으로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20년을 다닌 단골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이 줄었습니다. 대신 항해 전화가 걸렸습니다. 작은 실수들이었습니다. 셔츠 소매 길이가 반 센티 차이, 바지 밑단의 구분새, 스커트의 옆선 불균형. 모두 사소해 보였지만 최은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밤 최은하는 약장 앞에 섰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 4가지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약사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억에 영향을. 손가락으로 약통들을 하나씩 집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손이 틀린 게 아니라 머리가 틀린 건가요? 그럼 더 위험합니다. 손은 고쳐질 수 있지만 머리는? 목요일 오후 최은하는 약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그 말을 다시 해주세요. 어떤 약이 뭐라는 건지. 최은하의 목소리는 이전의 불쾌함을 걷어냈습니다. 대신 작은 두려움이 깊숙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책상에 약을 펼쳤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떤 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왜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최은하는 입술을 깨물며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약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사랑 상담하신 후 약을 조정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은 따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지훈의 말이 끝나자 최은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7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온 최은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서너 해 전
한 번 써보다 말았던 메모장입니다. 펜을 찾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썼습니다. 김영숙, 170cm, 다리 길이 84, 스커트는 무릎 2cm 위로. 첫 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최은아는 써내려갔습니다. 이 기록 행위가 수치심인 동시에 작은 희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은아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가까운 의원의 노인과학 전문의였습니다. 진찰 후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수면제는 용량을 낮춰보고 진통제도 필요한 날만 먹으세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약을 줄이는데 일주일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실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손님이 가져온 원피스의 소매를 2cm 더 짧게 했습니다. 빠진 부분을 후처리하지 않아 옷감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옷이 맞지 않는다는 항해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은아는 받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가장 오래된 단골이 들어왔습니다. 이소영이라는 여자였습니다. 30년을 다닌 고객이었습니다. 최은아는 이 여자의 치수를 뼈와 살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옷이든 딱 맞춰주었습니다. 이소영은 다른 곳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가을 정장 바지예요. 예전처럼 부탁합니다. 이소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최은아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은아는 손가락을 재봤습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봉틀을 눌렀습니다. 박음질은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손이 문제가 아니라면. 금요일 이소영이 다시 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그 여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바지 길이가 또 맞지 않았습니다. 최은아는 그것을 봤을 때 뭔가가 부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장님이 언제 다시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전 처음이에요. 이소영의 목소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실망이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에이, 뭐려. 그냥 나이 먹으신 거겠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소영은 바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들었습니다. 나이 먹으신 거. 마치 자신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길이라고 선언하는 말처럼. 그 밤 최은아는 작업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둡습니다. 거리에 가로등만 켜져 있습니다. 그 희미한 빛이 자신의 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선명했습니다. 70년을 움직인 흔적들입니다. 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바늘을 꿀 때의 정밀함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손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손끝의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머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 머리가 지금 흐려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나는 누가 되는 거야.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작업실에 울린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7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70년을 무언가를 잘하며 산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수선 기술자 최은아.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흔들리면 인간은 무너집니다. 최은아는 수첩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써온 기록들입니다. 한지훈이 말했던 대로 시작한 것입니다. 손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이소영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이소영, 164cm, 다리 길이 81, 정장은 무릎 0.5cm 아래, 상의는 몸에 딱 붙게. 기록해둔 글자를 봅니다. 그 순간 뭔가 일렁였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술 아닐까요? 자신을 지키는 방식. 최은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하는 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여기서 계속 움직인다. 종이 위에 새로운 줄을 그었습니다. 매일의 기록, 매일의 질문. 그것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도 기록이 있으면 된다고. 손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고. 월요일 오전 최은하는 약국에 들어섰습니다. 새 처방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정한 용량입니다. 한지윤이 약을 정렬하며 물었습니다. 의사분과 상담하셨어요? 네. 약을 줄였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거. 지윤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은하가 쓴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어르신이 고객 정보를 기록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권장합니다. 몸이 변한다고 마음까지 변할 필요는 없어요. 최은하는 그 말을 입으로 내뱉지 않고 가슴에 담았습니다. 화요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자주 오던 여자였습니다. 반년 만입니다. 최은하는 얼굴을 봤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느껴졌을 것입니다. 치수도 취향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시네요. 최은하가 먼저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지난번엔 어느 정도로 해드렸나요? 그 여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머, 기억을 안 하세요? 네. 죄송해요. 최은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서 이름과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박미라, 164cm, 바지는 85, 스커트는 무릎 3cm 위. 이렇게 해드렸어요. 박미라는 수첩을 봤습니다. 손글씨가 어설펐습니다. 최은하의 손글씨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요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 그럼 더 확실하네요. 이제 더 정확할 수 있겠어요. 박미라의 말이 끝나자 뭔가 풀렸습니다. 최은하는 그 느낌을 모르는 척했지만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사소한 용서. 그 여자가 자신의 약함을 받아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의 용량이 줄면서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은하는 계속 물었습니다. 지난번 스타일이 어떠셨나요? 혹시 밝은 톤을 원하셨나요? 작년엔 어느 정도 길이를 좋아하셨나요? 손님들은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모른다니요. 하지만 물음이 계속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자신의 취향을 말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최은하는 듣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아, 사장님, 이제 더 꼼꼼히 해주시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이소영이 다시 왔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최은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직도 결과를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맞춰야 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소영, 164cm, 다리 길이 81, 정장은 무릎 0.5cm 아래. 최은하는 이소영을 봤습니다. 요즘 무릎 길이는 어떠세요? 유행도 변하고 드레스 코드도 변하니까요. 확인해 봐도 될까요? 이소영은 수첩을 봤습니다. 그 다음 최은하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사장님, 기록하시는 거네요. 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뭔가 있었습니다. 이해.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에 용기를 본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무릎 일시의 아래로 해주세요. 좀 더 격식 있게. 수첩에 새로운 줄이 그어졌습니다. 작업실은 조용했습니다. 재봉틀의 박음질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예전처럼 빠르지도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이제 그 소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확인하며 묻고 답하며 나아갑니다. 최은하의 눈은 수첩과 손가락 사이를 오갔습니다. 기억과 기록 사이.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변했다. 하지만 여기에 있다.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그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초겨울입니다. 골목에 낙엽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최은하는 여전히 작업실에서 바느질을 합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다만 속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전과 같은 이유로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이 여자가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물어본다는 것도 압니다. 기록한다는 것도 압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목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최은하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선 한 벌이 완성되면 정확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다릅니다. 재봉틀 앞에서 확인을 반복합니다. 물음표를 많이 붙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옷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박미라는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이제 단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 못함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장님이 마다 적어주시니까 제가 더 확실해요. 매번 다르게 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소영은 이달 초에 왔습니다. 정장 3벌을 맡겼습니다. 돌아가면서 확인했습니다. 좋네요. 예전처럼 정확해요. 최은하는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물을 수 있어요. 이소영이 웃었습니다. 무언가 허물어진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낫더라고요. 말해주니까 더 마음이 담기는 것 같아요. 한지우는 가끔 약국을 떠나 작업실을 찾아옵니다. 약사는 복약 상담 외에 다른 것도 합니다. 확인합니다. 약을 제 시간에 먹고 있는지, 기억력에 변화가 있는지. 요즘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기억이 70% 정도 돌아온 것 같아요. 나머지 30%는요? 수첩으로 채워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묻는 건 패배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시작이에요. 그 말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최은하는 이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실은 고요했습니다. 손님도 없고 재봉틀도 조용했습니다. 최은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햇빛이 작업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굳은 살도 주름도 보였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손은 이제 전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묻고 확인하며 내 기술은 기억에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마음에 있구나.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이제 최은하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무엇인지 정밀함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묻고 들으려는 용기였습니다. 수첩의 페이지가 늘어갔습니다. 매일의 손님들이 매일의 질문이 기록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바늘이 되어 새로운 실로 되어 사람들과 이어집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그 문장이 이제는 질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한 확인일 뿐입니다. 골목 구석의 작은 작업실에서
70살한 여자가 여전히 바늘을 들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다시 떨어집니다. 겨울이 옵니다. 재봉틀의 박음질 소리가 다시 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